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요새 지분을 낙찰받고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을 낙찰받고 상대방 지분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셀프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놈을 낙찰받았습니다. 여주사계 2014 타경 11739 임야입니다. 경기 이천시 고담동 332 9322평방미터 중 1864.4평방미터 5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전체 5분의 1 5분의 1을 낙찰받고 요 토지입니다.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셀프로 가처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 회원가입 하시고요. 참고로 회원가입 자체가 힘들다,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전자소송 셀프는 관두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 들어가서 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서류 제출 보면 민사서류라고 있죠. 여기 민사서류. 요놈을 꾹 누릅니다. 그 민사 본안이 있고 민사 신청이 있죠. 우리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죠. 그 신청 사건 민사 신청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제목이 이렇게 쭉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이 있어요. 우리는 가처분이죠. 민사 가처분 신청서 요놈을 꾹 누릅니다. 자, 본안 사건이 없음 체크되어 있죠. 우리가 가처분은 통상 소송하기 전에 미리 하죠. 이렇게 없습니다 하고 체크되어 있으면 확인 누르시고, 그 뭐 내용이 쭉 있습니다. 뭐 별 내용 많으니까 그냥 여기다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혹시 마누라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그렇다고 마누라 불러서 누르라 이러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누라는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당사자 작성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명이 있습니다. 사건명. 요걸 꾹 누르면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쭉 있죠. 우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요놈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가액이 있죠. 요게 옛날엔 요 뭐 안내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여기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를 써놨느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조금 전 5분의 1을 낙찰받았었죠. 제가 5분의 1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5분의 4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5분의 1은 내 거니까 5분의 4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은 상대방 지분 가액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9322평방미터 중 5분의 4를 가처분하죠. 그러면 그 5분의 4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상대방 지분 면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전체의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다. 1억. 그 중에 5분의 4를 가처분하죠. 그러면 8천만 원입니다. 자, 8천만 원이죠. 상대방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8천이다. 그럼 거기서 50%를 곱하십시오. 50%. 그럼 8천만 원에서 50% 곱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1333만 3334원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1300 그랍시 올라가냐, 올라가고 지랄해. 자, 1300 333 333. 자, 이게 목적물의 가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공시지가 곱하기 상대방 지분 곱하기 50% 곱하기 3분의 1. 근데 이 계산식에 대해서는
50%를 안 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제가 한 계산 방식이 맞더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보정이 나오면 또 보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피보전 권리. 피보전 권리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 뭐 안 나오나?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법원은 부동산 관할 소재지입니다. 조금 전 2000 물건이었죠? 제가 낙찰받은 게 그러면 경기도 2000입니다. 경기도 2000인데 2000시 법원에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2000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연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집행 대상 목적물 수 한 건이죠, 한 건.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고 담배를 하나 핍니다. 저장 안 하고 담배 피고 오면은 다 날아갑니다. 로그아웃 되면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 입력이에요. 그리고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선담보 입력, 요거는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면허세를 끊을 때는 저기 위텍스 가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출력해서 그것을 위텍스에다 그림 파일로 보내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당사자 입력합니다. 당사자 입력. 당사자 하면 채권자, 채무자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공유자가 무슨 빚을 졌길래 채무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채무자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신청인, 채무자는 피신청인. 채권자는 내 정보 가져오기. 회원가입했을 때 내 정보를 적어 넣었겠죠. 그러면 내 정보 가져오기를 쭉 누릅니다. 자,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넣기 싫다면은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야 됩니다. 저장 누르지 않고 채무자 백날 눌러도 안 됩니다. 이거 뭐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저장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누릅니다. 그죠? 자연인과 법인 쭉 있습니다. 자연인이라 하면 저기 산에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비워놓으세요. 앞번호 안다고 앞번호만 써놓으면 죽어도 이게 저장 안 됩니다. 이거 없이 넣으면 저장이 안 되잖아요. 저장이. 그죠? 그래서 비워놓으시고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개불알. 성이 계시고 이름이 불알이다. 개불알로 써놓고 우편번호 찾기는 임의로 한번 적어놓 봅시다. 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조회 하면 뭐 아무거나 꾹 누릅니다. 확인하면 주소가 들어갔죠. 국적이요. 뭐 대한민국이겠지. 뭐 미국놈하고 소송하겠어요. 이것도 뭐 체크 해제해 주시고. 체크 해제 안 하면 신청서가 좀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 번호가 다 입력되면. 저장하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당사자까지 다 입력이 됐죠? 그리고 신청 지지는 조금 전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처분할 사람이 4명이죠? 제가 5분의 1을 낙찰받았고 나머지 5분의 4에 대해서 가처분합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채무자 이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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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땡땡의 각 5분의 1 지분 전부 합치면 5분의 4가 되겠죠? 각 매매 정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조금 틀리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그렇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채무자 이저저저저저 구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 취지 별지 첨부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쓸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이 별지는 따로의 파일을 첨부해야 됩니다. 별지는 뭐냐면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표시.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를 말합니다. 이것을 파일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지지 별지 첨부하기. 그럼 제가 아까 별지 목록 파일로 만들었죠? 이놈을 넣습니다. 그럼 별지가 이렇게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 빨리 됩니다. 이게 변환이 빨리 된다. PDF 파일로 변환되었습니다.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 이유. 자, 신청 이유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서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자, 이것을 복사해서 그렇죠. 신청 이유 복사해서 요런 거 할 줄 모르면 어렵죠. 예, 자, 붙여서 넣기. 신청 이유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은 꾹 누르면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발급 내역이 있어요. 발급 내역. 발급 내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면 여기 발급 내역을 하면 여기 뜹니다. 그걸 꾹 눌러주면 돼요. 그걸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하고, 그 발급이 되면 요걸 누르면요, 여기 뜬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걸 꾹 눌러주면 되는데 이거 영상 찍기 위해서 돈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발급 요걸 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죠. 토지고 등기 고유번호가 있어요. 등기 고유번호. 등기 고유번호는 뭐냐면 등기부등본 맨 앞장 오른쪽 위쪽 끄트머리 보면은 등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자, 등기 고유번호는 여기 있죠. 여기 1344-1996-038-989 그죠? 요걸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전자수송으로 돌아가서 번호가 1344-1996-038-989 038-989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목 내역은 임야죠. 임야. 면적은 아까 9322죠. 9322. 그리고 평방미터 표시 있죠. 이놈을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분 또는 거시기자 아까 김땡땡 5분의 4 지분 전부죠. 5분의 1은 내가 낙찰받았고 5분의 4에 대해서 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 사람이면 다 쓰기도 그러네. 자,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기재. 물음표랑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러 되어 있죠. 채무자의 지분 전부인 경우에서는 가압류할 지분 땡땡땡 지분 뭐 전부. 가처분할 지분 땡땡땡 지분 2분의 1 중 일부. 그러면 여기다가 거시기 지분 5분의 4 전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거시기 지분 5분의 4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채무자 요거 있죠. 각 5분의 1 전부 요렇게 해갖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하죠. 이렇게 채무자 이땡땡 이땡땡 각 5분의 1 지분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 저장. 시도가 안 들어갔네. 시도 이런 연병을. 자, 시도는 이거 아까 고담동이었죠. 고담동. 그러면 이천시 고담동.
그리고 주소가 산 132 저장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니다. 다음 하면은 소명 첨부 서류 입력합니다. 내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지분을 낙찰받았죠. 그러면 그 지분을 낙찰받았고 뭘로 입증해야 됩니까? 등기부 등본이죠. 내가 소유자로 등재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 파일 첨부를 이렇게 꾹 누르고 그러면 여기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제목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담동 332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 요새는 등기부 등본이 안 그러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90%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토지대장을 첨부해 줍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그 아까 속가 계산 있죠? 목적물의 가액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토지대장 보면은 개별 공시가가 나오죠. 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놈을 첨부합니다. 토지대장은 또 파일을 넣어야죠. 그럼 여기 토지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등록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성 완료입니다. 작성 완료. 작성 완료를 하면 여태까지 입력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죠?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주식회사 SDR 채무자는 개불알 돼 있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별정목록 기재 부동산 중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신청 이유는 이렇고, 소명 방법은 고담동 요게 지금 등기부 등본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빠꾸를 합니다. 빠꾸 이전 갑니다. 이전. 그럼 여기에 등기부 등본하고 이걸 꾹 눌러야지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 자, 그리고 작성 완료. 여기 시계방으로 돌려주세요. 마우스를 팽팽 그럼 빨리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 지지 쭉 되어 있죠. 소명 방법은 등기부 등본, 첨부 서류는 토지대장. 이렇게 쭉 돼. 별지 목록 아까 그 별지 목록 파일로 넣었죠. 그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나오고 토지대장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러면 요 신청서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죠. 요 놈을 출력을 하세요. 출력. 요 출력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누르고 확인하고 제출하면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걸 출력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어디로 가면 다시 사건 정보로 이동하세요. 사건 정보. 제출하면 끝납니다. 제출하기 전에 언제든지 바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확인 누르고 그러면 여기 등록면에서 입력 있죠? 등록면에서 입력. 이걸 꾹 누릅니다. 자, 시도 코드는 이천시죠?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더럽게 긴 게 있어요. 번호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위텍스 있죠? 위텍스. 자, 위텍스가 있습니다. 자, 위텍스에 들어가면 여기 신고하기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꾹 누르세요. 꾹 누르면 등록면에서 여기 등록본 있죠? 등록본을 누릅니다. 또 로그인을 해야 돼. 그 로그인을 해봅시다. 자, 로그인을 하면 여기 다 돼 있고 여기 부동산
물건지 주소 써야 되겠죠? 물건지 주소 쓰세요. 아까 고담동이죠, 고담동. 경기도, 너무 길다. 넣었다 치고, 여기 등록원인은 여기 쭉 눌러보면, 여기 어딨어? 가처분이 어딨어? 여기 임차권 경매 신청, 그럽시오. 여기 있네, 가처분 누르고요. 그리고, 가사표준은 아까 나온 거 있었죠? 금액을 씁니다. 333만 3,334원이었나요? 뭐, 맞아? 13333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럼 26,66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일을 넣으라 그랬죠. 파일. 근데 파일은 이놈의 그림 파일만 넣게 되죠. 여기 있잖아요. JPG 파일만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가처분 신청서를 출력했죠. 출력한 것을 스캔해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림 파일을 여기다가 한 장씩, 두 장, 세 장이었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리고 신고하면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서가 나옵니다. 그 납부서를 납부서를 보고 납부하고, 그러면 납부번호가 나옵니다. 납부번호가 더럽게 깁니다. 자, 그럼 납부번호를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여기다 써놓고, 그리고 납부 확인 누르면 따다다다닥 다 떠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납부 확인 누르면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 촉탁 수수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하면 여기 나오죠? 나와서 뭐 더럽게 많이 뜹니다. 이거 다 지우세요. 뭐 이런 게 많이 떠.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자, 로그인을 하면 또 더럽게 많이 뜹니다. 다 지우시고. 전자납부 있죠? 전자납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전자납부 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이런 거 꾹 누르고, 등기소는 2000 등기소였죠? 그럼 전체 등기소 해갖고 여기서 검색을 하세요. 2000 등기소. 여러분 여기 띵 나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납부 금액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여기 수수료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 변경 뭐 어디 있어? 보존 등기, 소유권 가등기, 변경 정정 등기, 분할, 멸실, 말소, 회복, 가압류까지 여기 있네. 3,000원이죠?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000원을 기재하고 3,000원 하고, 그리고 여기 다 넣었으니까 저장 후 결제 하면 요것도 납부 번호가 나옵니다. 납부 번호가. 그런 거 납부 번호를 여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확인. 그러면 3,000원 납부 자명이 다 나옵니다. 여기 납부 구분은 전자니까 전자죠. 전자 이렇게 누르고 납부 확인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작성 완료 누르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완성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면 문서 이상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고, 그럼 비용이 지금 인지되는 정액입니다. 정액. 인지되는 정액이 원래 10,000원인데 전자라니까 10% 할인돼서 9,000원입니다. 그 송달료가 31,200원. 가상계좌 쭉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하세요. 요건 다 수수료 있어요. 가상계좌하고 요것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여기 주식회사 SDR 하면 조회를 하면 안 나오죠? 그러면 SDR만 해보자. 법인으로 하면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안 나오네. 그러면 뭐야? 주 SDR 해볼까? 주 뭐야? 주식회사 SDR 이게 안 나오네. 아이, 내가 타자를 잘못 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납부 당사자 등록 한번 주르륵 떠져. 여기 주르륵 그 납부인 선택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다 뜹니다. 그리고 계좌 확인해 주세요. 환급 받을 계좌 돈이 남으면 돌려줍니다. 요 꼭 반드시 눌러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고요. 그리고 납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 그러면 제출돼 있죠? 제출되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빠꾸 하면 됩니다. 빠꾸 하면 다시 처음부터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전으로 가면 일로 가면 맨 처음으로 가죠. 맨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한 며칠 있으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란 뭐냐면 공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공탁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떤 아줌마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하는데 공탁명령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사이트 가입해서 뭐 동의를 한 100번 누르라 합니다. 동의. 그리고 공탁 금액이 1,000만 원 미칠 때는 수수료가 15,000원입니다. 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15,000원을 입금하라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한 2, 3일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쉽죠? 이 담보 제공 명령은 신청서 접수되고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자, 담보 제공 명령은 이런 게 날라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름은 가려야 되니까 이름 보면 어때? 이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채권자는 나죠.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들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을 명한다. 위 채권자 위 공탁 1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 금액으로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묘하게 16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현금 공탁, 그리고 1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오면 요것을 출력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시키는 대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